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출근해서 졸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음료. 바로 커피입니다. 저 역시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를 무조건 나쁜 음료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남성 건강,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활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커피는 하루에 몇 잔까지 괜찮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단순히 심장이나 위장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이분의 커피 습관이 혈관과 호르몬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성 활력의 핵심은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입니다. 발기라는 생리현상은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유입되며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방식에 따라 이 과정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후자의 경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50대 중반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고 하루 일과 대부분을 회의와 보고로 보내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커피를 마셨고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커피를 안 마시면 일을 못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남성 건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 느끼던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활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약을 바로 써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서도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갈증이 나도 커피로 해결했고 회식 후에도 커피, 야근 중에도 커피였습니다. 몸은 이미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였고 혈액점도 역시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몸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각성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카페인은 동시에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몸속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 없이 커피만 반복적으로 마시면 몸은 점점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말초 혈관까지 원활하게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중요한 부위는 바로 이런 말초 혈관의 상태에 크게 의존합니다. 혈관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어도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새 수분을 잃은 상태에서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관은 수축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아침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고 오후에는 더 강한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환자분께 저는 커피를 당장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 언제 마시는지,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전후에 어떤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지를 하나씩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만 실천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난 이분은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커피 양을 줄인 것도 아닌데 몸이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피곤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커피 습관의 조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약이나 보충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단에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커피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혈관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부담을 주느냐에 따라 몇 년 후의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피곤해서, 졸려서, 집중이 안 돼서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커피로 메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점점 더 많은 커피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 잔으로 부족해지고 두 잔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커피를 마셔도 예전 같은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은 이미 카페인 자극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신경계는 계속 자극을 받지만 혈관과 호르몬은 오히려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에서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이런 만성적인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즉,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신 커피가 장기적으로는 활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은 잘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에 잠들게는 해도 깊은 수면 단계를 줄여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깊은 수면 시간에 남성 호르몬의 상당 부분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40대 후반의 또 다른 환자분은 스스로를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루에 6잔 이상을 마셨고 심지어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 하한선에 가까웠고 스트레스 지표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분께도 저는 약보다 먼저 커피 습관을 조정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커피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각성제이지 회복제가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서 계속 각성만 시키면 몸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커피를 마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집중이 필요한 시간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로를 무시하려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커피를 마실 때 함께 마시는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이 경우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항상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순환뿐 아니라 전립선, 건강, 배뇨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성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커피 섭취량이 많은 분들 중에는 소변이 진하고 냄새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커피를 계속 마시면 몸은 점점 더 불리한 환경에서 기능을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남성 건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0대 환자분은 커피 습관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물 섭취를 늘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도록 했고 아침에는 반드시 물을 먼저 마신 후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혈액 검사 수치와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남성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마시면 서서히 활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 그리고 그중 몇 잔이 정말 필요해서 마신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면 자신의 커피 습관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커피 습관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나는 하루에 몇 잔을 마시고 있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마시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남성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자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성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을 아주 극적으로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지도 않았고 갑자기 운동을 2배로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방식을 바꿨습니다. 같은 커피를 마셔도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마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쁠 때 커피를 단숨에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흡수되어 심박수와 스트레스 반응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천천히 마시면 자극이 완만해지고 몸의 반응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도 혈관과 신경계에는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복 상태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장뿐 아니라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자극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피로와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커피보다 먼저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수분 보충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달콤한 디저트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이런 혈당 변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키고 결국 남성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자극은 훨씬 완만해집니다. 커피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그날 하루의 호르몬 환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고 커피 말고는 낙이 없습니다. 이분은 커피를 끊으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병원 방문 자체를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께 커피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보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아침과 점심 이후까지만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커피 대신 다른 음료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오후 피로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전반적인 활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피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남성 건강은 단순히 성기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에너지, 집중력, 인간관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몸이 얼마나 잘 회복되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커피는 회복을 돕는 음료가 아니라 깨어있게 만드는 음료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타이밍에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커피를 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이 커피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잠시 덮어두기 위한 선택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습관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성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습관을 유지해 왔느냐에 따라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커피 습관이 지금의 몸 상태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선택이 몇 년 뒤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바꿔보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커피보다 물을 먼저 마시는 것, 오후 늦게 마시던 커피 한 잔을 다른 음료로 바꾸는 것, 커피를 마신 뒤 물을 함께 마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의 환경을 바꾸고 결국 남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몸도 그에 맞게 답을 줍니다. 커피 습관을 돌아보는 것 역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